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결혼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습니다. 남편은 의사로 남들이 보기엔 부족함 없을 것 같지만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지 우리 집안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라는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혀 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으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였고 부모님께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선으로 만나 결혼까지 이어졌지만 사실 저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에 불안을 느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우리 집은 명문가인데 직업이 고작 그거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원래 좀 보수적이라 그렇다라며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결혼 후 본격적인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신혼집을 얻어 따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녁은 뭘 해먹었니? 남편 옷은 제대로 다려주고 있니? 집은 청소했니?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라 생각했지만 곧 간섭이었습니다. 제가 야근으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내 아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결혼했으면 가정을 먼저 챙겨야지라며 잔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저를 두둔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엄마가 틀린 말 하신 건 아니잖아라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명절이었습니다. 결혼 첫 추석 전은 시댁에서 밤새 전 부치고 새벽에 일어나 제사 준비까지 도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손이 느려서 걱정이다. 친정에서 뭘 배운 게 없는가 봐. 그 말에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터졌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조차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말씀이 그냥 농담이잖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시집살이 원래 그런 거다. 내가 참고 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도 제 편은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집 문제에서 터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어느 날 불쑥 찾아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월급은 앞으로 우리 집에 보태라. 우리 아들이 의사라도 병원 봉급은 많지 않다. 시집 왔으면 집장만에 보태는 게 당연하지 않니?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번 돈을 제 부모님 도와드리기도 빠듯한데 시댁에 바치라는 말이었으니까요. 그 일을 계기로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번 저를 돈도 못 벌고 가정도 못 챙기는 못난 며느리로 몰아세웠습니다. 남편조차 점점 어머니 편을 들며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조금만 늦게 해도 남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는 며느리가 아니라 손님 같아. 우리 집에 와서 하는 게 뭐가 있니? 집안일도 시켜본 적 없지. 남편은 처음엔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었지만 점점 제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엄마 말 듣기 힘들게 하냐? 내가 조금만 맞춰드리면 되잖아. 저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왜 저만 참아야 하는지, 왜 남편은 중간에서 조율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점점 싸늘해졌고 결국 저를 원망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둘째 조카의 돌잔치에서 벌어졌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게 술잔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집안 체면인데. 저는 술을 거의 못하는 체질이었기에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손목을 잡고 억지로 술잔을 제 입에 들이밀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준 거죠. 결국 억지로 술을 마신 저는 속이 뒤집혀 화장실로 달려갔고 돌아와서는 얼굴이 창백해진 상태로 겨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는 별것도 아닌데 호들갑은 엄청스럽네. 저런 성격으로 우리 아들 뒷바라지나 제대로 하겠어. 그 순간 제 안에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저를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족으로 느낄 수 있겠어요? 잔칫집은 순식간에 싸늘해졌고 남편은 저를 질질 끌 듯 데리고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해? 엄마 체면을 구기면 어떡해. 넌 며느리로서 예의가 없는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얼굴조차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친정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저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랑 잘 지낼 자신이 없으면 우리 결혼 생활도 오래 못 갈 거야.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 결혼을 지켜야 할까 아니면 제 삶을 지켜야 할까. 제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몸을 피한 저는 며칠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비웃는 얼굴과 남편의 싸늘한 목소리가 떠올라 밤마다 울면서 잠들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결혼해서 행복하라고 시집 보낸 건데 매일 눈물로 지내는 걸 보니 엄마 마음이 찢어진다.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해요? 시어머니의 모욕도 남편의 무관심도 제 잘못이 아닌데 왜 제가 죄인이 되어야 하냐고요? 며칠 뒤 남편이 저를 보러 왔습니다. 그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앉았습니다. 내가 집을 나와 있으니까 엄마가 더 화를 내. 빨리 집으로 들어와. 그냥 이번 일은 넘어가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왜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늘 참으라고만 해요? 당신은 아들이기 전에 남편 아닌가요? 남편은 얼굴이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를 버리라는 거야? 넌 며느리로서 기본적인 예의도 없어. 엄마랑 잘 지낼 마음이 없으면 우리 결혼은 의미 없어. 그 말은 곧 이혼의 경고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듯 답했습니다. 당신이 끝내 어머니의 아들로만 남고 싶다면 저는 더 이상 아내로서 옆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혼 생활에서 저는 늘 의릴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지키려는 제 노력은 결국 시어머니의 모욕과 남편의 무관심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머니가 전부겠지만 나에게는 내 삶이 전부야.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지킬 거야. 그리고 혼자 짐을 싸면서도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멸시와 무시에 갇힌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고부 갈등 속에서 결국 제 삶을 선택했습니다. 아직도 가끔 조금만 더 참았다면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지켜낸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쉽게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제 삶을 되찾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